네, 안녕하세요. 미끄러운주입니다. 시험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컷이 38.7점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수능이라고 하셔도 뭐 크게 뭐 40점대 초반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한번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1번은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 기구에 의해 생산 요소 제공의 대가가 결정되어 라 그랬으니까 A의 경우는 시장이 될 것이고요. B의 경우는 정부가 한다 그랬으니까 B의 경우는 계획이 될 겁니다. 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계획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경쟁보장. 네, 이게 답이죠. 네, 어려운 문제 아니라 보이고요. 3번 희소성에 따른 선택 문제는 발생합니다. 둘 다 발생해요. 그래서 A와 B 모두 발생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4번 A와 달리 B에서는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라 그랬는데 경제적 유인의 경우는 시장이 강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또한 시장이 강조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바로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2번의 경우도 뭐 어렵지 않죠. 가기가 나왔으니까 반대편은 기업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가계에서 실물의 흐름이 가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가의 경우는 생산 요소가 될 것이겠고요. 생산물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가계는 가에서 수요자이다 라 그랬는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후생을 추구하는 것은 정부가 될 겁니다. 정부가 안 나왔으니까 틀렸다가 될 것이고요. 3번 A는 나에서 노동 자본 등을 구매한다 그랬는데요. 보시면은 A는요 기업이죠. 노동 자본을 구매하는 건 맞습니다만 어디서 구매하게 되냐면 나가 아니라 가에서 구매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판매 수입은요. 이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을 흐르던 이 화폐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판매 수입이 정해질 것이고요. 뭐 여기라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확한 워딩은 여기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5번이 정답인데요. 재화 서비스 니은에 해당하죠. 그렇죠? 생산물에서 가격으로 들어가는 이 생산물. 네, 이게 바로 재화 서비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그다음에 2번이었고요. 3번도 뭐, 네, 그쵸. 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고 생산기술이 향상되었다. 그러면 일단 생산기술이 향상되었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은 공급이 증가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업번은 증가했다 될 것이고요. 2번 가에서 빵이 정상제라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해서 그 표현이 맞을 것이고요. 자, 3번 나에서 네모네모 빵은 수요는 감소였다 그랬는데 선호가 감소해 수요는 감소했겠죠. 네, 맞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은 증가했다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을번은요. 자, 우리가 얘는요.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쳤을 때요.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했다라고 친다면 수요 감소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은 증가하겠죠. 네, 이렇게 보신다라고 치면은 균형 가격은 여기서 여기로 하락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인데 문제는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급 폭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했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는 표현이 맞겠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여러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두 가지로 쪼개가지고 풀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카페에서는 분위기랑 커피라는 두 가지의 편익이 나오거든요. 얘를 쪼개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갑의 경우는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의 경우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U 이츄리티 갑이라 보시면은 U 갑이라는 표현은 뭐가 될 것이냐면 갑이 얻고 있는 커피와 카페에서의 분위기에서의 만족감 두 가지 합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A가 될 것이겠고 그 다음에 B의 경우도 같다 그랬으니까 U 값이라 써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의 경우는 커피가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커피가 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U 값 마이너스 4,000 U 값 마이너스 2,500이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갑의 경우는 B카페를 가고 싶으면 편이 맞을 겁니다. 네, 정확한 말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인데요. 을이 좀 다르죠. 을은요. 만족감은 같지만 카페 분위기에서 얻는 만족감이 A 카페가 더 높기 때문에 A 카페를 가고 싶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두 카페에 얻는 만족감은 같아요. 하지만 분위기가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A 카페의 편익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와 B가 있을 때요. U, 을, A랑요.
U을 B를 정해 두시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A 카페가 더 가고 싶다라 그랬으니까 만족감이 더 막 커서라 그랬으니까 얘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4,000이고요. A 카페. 그다음 2,50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은요. UA 을 마이너스 4,000이 나오고요. 그래서 U을 B에 2,500이 나옵니다. 얘는 A를 가고 싶다 그랬으니까 얘가 더 크다는 말이 되겠죠. 까지 드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볼게요. 1번 값이 A 카페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이라 나와 있는데 일단 A 카페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B의 회계학적 이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A의 암묵적 비용이 되고요. B의 암묵적 비용은 A의 회계학적 이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B 카페의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보다 크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더 크니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B 카페를 선택한다면 A 카페에 대한 회계학적 이익이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더 크다면서요. 그러니까 A 암묵적 비용이 더 크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그렇죠? 2번 당연한 말이지만 A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B를 선택했다라고 친다면 B의 무엇이 순편익 양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뭐였죠? 1등만 유일하게 양수고 2, 3, 4, 5, 6등 무조건 다 음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B의 경우는 양수가 나오는데 A의 경우는 2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편익의 값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음의 값이 될 것이겠고요. 3번 을의 A 카페 선택했다는 편익과 B 카페 선택했다는 편익의 차이는 1,500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정리하시면 UA 을 마이너스 UB 을이 1,500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A 카페에 따른 선택에 따른 편익과 B 카페 선택에 따른 편익이 있죠. 이 편익의 차가 1,500보다 크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명시적 비용은 뭐 쉽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명시적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의 A 카페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4,000이 되고요. B는 2,500이 될 것이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비교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A 카페 선택에 따른 편익은 을이 값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뭘 비교하라고 문제에서 낸 거냐면 A 카페 선택에 따른 편익은 U 값과 그 다음에 UA 을을 비교하라고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시드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건 얘와 얘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비교가 불가능해요. 애초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U 값과 UA 을이라는 것은 다른 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을 갖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까지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5번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편익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생산과 소비 측면 중에 하나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라 나오거든요. 근데 T 플러스 1 시기에는 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사회적 최적 균형점이 달성되었다. X부터 그려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T기에서 T 플러스 1 시기로 갈 때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했으니 여기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사회라는 뜻이 되고요. 얘가 시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까지 드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Y의 경우는요. 이게 그려진다라고 친다면 보세요. 자, T기의 경우는 현재 T 플러스 1기의 경우는 T기에 비해서 거래량이 다운됐죠. 그리고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 다운돼서 여기로 가겠죠. 여기가 이제 사회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시장이 될 겁니다. 이 표현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회인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당연한 말이지만 사회적 최적 균형 거래량이 달성되었다면서요. T 플러스 1 시기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을 통해서 사회로 달성되었다는 표현이 될 것이니까 여기가 사회고 여기가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신다라고 친다면 1번 자, T기의 X제 소비의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랬는데 T기의 X제 소비의 사적 편익이 요 놈이고요. 사회가 요 놈이 될 것이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T기의 X제 시장에는 생산층 매우 발생한다는데
사회가요, 시장보다 위에 있다는 말은 생산 측면이라는 말이 맞죠? 아, 가시 X군요. X의 경우는 소비가 맞겠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X제 시장의 경우는 소비가 맞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생산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특이에는 Y제 시장에서는 소비 측면 외부 불경제 발생했다고 했는데, 여기죠. 자, 생산 측면이 발생했고요. 사회가 높으니까 외부 불경제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맞지만 이게 생산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X에 대한 기업의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X제 시장에서는요, 소비자에게 뭘 지급해야 되죠? 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주셔야 된다고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5번의 경우는 기업으로 인해 X의 수요는 증가했고요. Y제의 공급은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5번이었고요. 자, 6번 문제. 얘는 뭐 어렵지 않죠? 대체재와 보완제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시발점이 A제의 공급 증가니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잡아주셔야겠죠? A제가 있다라고 친다면 A제가 이렇게 있을 때요. A제의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다라고 친다면 이거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제의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친다면 A제의 공급 증가를 통해서 A의 가격이 다운됐다가 시발점이 되겠죠. 네, 이걸 항상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제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가 되는데 이때 B제의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C제는 감소했다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건 B제의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대체제와 보완제의 경우 뭐가 움직이죠? 수요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A의 가격 하락에 따라서 B제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죠? 증가해야 될 것이 있고요. 얘는 감소해야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B제의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B제의 수요는 증가했고 C제의 판매 수입이 감소했다는 걸 통해서 C제의 수요는 감소했다는 말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격 하락과 양의 방향의 요놈에 대해서 대체제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보완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A와 B는 보완제고 A와 C는 대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A제 원재료 가격 상승은 기억의 요인이 아니라요. 공급 감소의 요인이 되겠죠. 이 기억과 틀렸고요. 니은번 B제의 수요는 증가했다. 맞죠? 3번 C제와 A제는 대체제 관계이다. 맞죠? 4번 C제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 그랬는데 판매 수입이 감소했다는 수요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C제의 경우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판매 수입의 감소를 통해서 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균형 거래량 감소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면 돼요, 문제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이었고요. 7번 문제 보시면 얘도 뭐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긴축 통화 정책이죠. 그렇죠?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한 소비 지출로 발생한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답은 1번과 2번이 될 건데 총수요 감소죠.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통화 공급을 감소시켜서 이자율을 상승시켰다는 말이 될 것이니까 총수요 감소 요인이 맞을 것이겠고요. 긴축 통화 정책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소비는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인상이라면 틀렸고요. 투자 지출 감소는요. 요인이라고 했는데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 지출을 감소시키죠. 법인세율을 인하하시면은요. 오히려 투자는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반대가 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8번도요. 식을 좀 변형시켜 보시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총비용분의 이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윤이라는 정의가 뭐죠?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잖아요. 비용 총비용.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쓴다라고 친다면 총수입 총비용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총비용분의 이윤이라는 말은 총비용분의 총수입 빼기 1이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얘가 4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건 얘는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놈에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한번 써볼까요?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총 비용분의 총 수입을 쓴다라고 친다면 한 개일 때 얼마가 되겠죠? 바로 4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렇죠? 논리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일 때의 경우는 3분의 4가 될 것이고요. 세 개일 때의 경우는 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네 개일 때의 경우는 4분의 5가 될 것이고요. 다섯 개일 때는 9분의 10이 될 겁니다. 이게 총수익과 총비용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총수입은요, 개당 가격이 10달러래요. 그러니까 추가적 수입이 10이죠. 그러니까 얘를 변형시키시면 8분의 10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얘를 변형시키시면 20분의 5 곱했으니까 15가 나올 것이고요. 얘는 변형시키시면 30분의 15.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총수입이라는 놈을 한 개일 때는 10이고 두 개일 때는 20이고 세 개일 때는 30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총수입 4일 때 4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곱하기 8한 거니까 32가 될 것이고요. 얘는 총수입이 5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5가 될 겁니다. 분자는 총수입이 되고요. 분모는 총비용이 되니까 우리가 이윤이라고 쓴다라고 친다면 이윤의 경우는 2가 되고 5가 되고 15가 되고 8이 되고 5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5가 아니라 이게 지금 3 곱하시면은 10이니까 20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10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윤이라는 값이 2, 5, 18, 5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신다라고 치면은요. 1번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윤국대와 생산량은 3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2번 생산량을 1개로 늘 때만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일정하다가 될 겁니다. 얼마를 일정하죠? 10을 일정합니다. 그렇죠? 가격 자체가 총수입에 증가하면 될 것이니까요. 3번 1개에서 2개 늘릴 때 3개 늘릴 때 비용 같다 그랬는데 1개에서 2개 늘릴 때 비용은요 7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개에서 4개 늘릴 때 추가적 비용은 12가 됩니다. 네, 다르다가 보일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2개, 3개 늘릴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10이고요. 언제나 10이죠. 그 다음에 추가 발생하는 비용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과 5니까 얘도 크다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3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되니까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넘어갈 때 추가적 수입이 더 크겠죠. 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정답이죠. 총수입 대비 총비용의 비는 5개일 때 가장 크다고 했는데 보시면 총수입 대비 총비용의 비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뭘 구했죠? 총비용을 총수입 구했죠. 역수를 취해 주시면 돼요. 얘는 4분의 5가 될 것이고 5분의 4가 될 것이고요. 얘는 4분의 3, 얘는 3분의 2, 얘는 5분의 4, 얘는 10분의 9가 됩니다. 제가 하얀색으로 쓴 이 글씨 중에서 제일 큰 놈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1에 가까운 이 놈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8번이었고요. 9번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죠, 여러분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 될 것이냐면 달러와 표시 수익률인지 아니면 원화 표시 수익률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죠? 원화를 갖고 있죠?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환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을 제가 뭐라 그랬죠? 저 개념 강의 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달러의 가치 상승했으니까 제가 달러로 투자한 자산의 원화 표시 수익률은 증가할 겁니다. 이 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제가 개념 때 많이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 얘는 달러화 표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화를 받다 달러를 투자했죠. 그렇죠? 근데 달러화 표시 수익률이 변화가 있냐가 될 것인데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달러에 대해서 제가 환율이 상승한 걸 바탕으로 다시 환전을 하면은 원화 표시 수익률의 경우는 증가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달러 표시 수익률은요, 환전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냅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상승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T 플러스 1년의 시점이 1,050원 달러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5%가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달러 가치 상승 5%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저희 개념 강의 때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5% 상승한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20분의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분의 1 상승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원화의 가치는 몇 분의 얼마가 하락하는가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개념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5%의 상승이라고 보신다라고 치고요. 주가도 5% 상승한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가 원화 표시 수익률을 물었다라고 친다면 5% 증가하고 5% 증가했으니까 복리로서 10%보다 크다는 말이 맞을 거거든요. 근데 달러화 표시를 물었기 때문에 요 효과는 고려하지가 않습니다. 가지해두세요. 그래서 5%가 상승한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가의 5% 상승이라는 말은 달러 표시 수익률의 5% 상승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화 표시 자산의 경우는 원화로 환전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니은번 A 주가가 5% 하락한다면 Y 투자에 따른 원화 표시 수익률 음액값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T 플러스 1년 시점에 A의 주가가 5%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일단 Y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Y의 경우는 1,070원으로 올랐으니까요. 고정환율이죠. 얘가 그러면 7% 상승이 될 것이겠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가가 5% 하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가가 5% 하락했는데 달러의 가치는 7% 상승했으니까 얘네들이 퉁퉁 치시면 얼마가 나오죠? 약 2%가 나오죠. 그래서 음액값이 아니라 양액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구하신다라고 치면은 굳이 0.9에 1.07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신다라고 친다면 얘가 대충 1.0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2% 정도 상승이니까 양액값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번 T 플러스 1년 시점에 1,050달러라고 친다면 Z 투자에 따라 원화 표시 수익률이 10% 작다라는데요. 이번엔 Z죠. Z의 경우는 보세요. 일단 국내 채권에 5%를 투자했죠. 그러면 일단 5%는 절반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인 절반은 5%의 수익률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절반의 경우는 3%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데 1,050원 달러라 보시면은요, 원화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얼마가 오른 거죠? 5%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5%를 올린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3%와 5%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면 약 8%가 나올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일단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해서 3%의 수익률을 얻었지만 달러의 가치도 5% 올랐기 때문에 둘이 계산하시면 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둘이 계산하시면 5%와 8%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니까 약 6.5%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작다란 말이 맞겠다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 숫자의 근사치는 소수점에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라는 숫자보다 작다는 게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을번 보시면은요. 리을번의 경우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T 플러스 1년 시점에 환율이 1,100원 달러래요. 그럼 X의 경우는 수익률이 얼마죠? 10%가 될 겁니다. 주식에 대한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10% 올랐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 오른 것만큼 환전하시면 10%의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의 경우는요. 7%가 되겠죠. 1,070원으로 환전한다고 그랬으니까. Z의 경우가 포인트인데요. Z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5% 절반의 경우는 5%가 되고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3%가 되는데 이 3%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세요. 환율이 10% 올랐죠? 그러니까 10%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죠? 약 13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약 13과 5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대충 약 9%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다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소수점이라 하더라도요. 얘가 약 13이 나오면은요. 얘랑 계산하시면 약 9가 나오잖아요. 18 나누기 2가 될 것이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 10%보다 작은지 큰지 계산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물론 얘가 9%보다 큰지 작은지는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제가 파이널이랑 그 고난도 획득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건 작년 거이구나.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어쨌든 제가 해설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값 자체가 10%보다 작다는 걸 자명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8%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는 게 자명할 것이기 때문에 9%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걸 이제 아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어쨌든 10%보다 작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였고요. 네, 여기까지가 9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은요.
네,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래프 논리만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일단 값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값의 교육 후 소비점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YG 한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갑국의 경우는 YG 한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 교육 후에 Y의 비교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 여기가 될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델타가 기울기죠. 3분의 1이 될 겁니다. 3분의 1이 무슨 말이죠? x 3개당 y 1개를 교환했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신다라고 치면은요. 자, 우리가 을국도 대강 그릴 수가 있을 건데요. 을국의 경우는 일단 얘보다 완만해야겠죠? 그렇죠? 이 정도 그려질 건데요. 스타트 포인트 여기가 될 것인데 여기서 1이 그려진다라고 친다면 요놈의 기울기는 3분의 1이 될 겁니다. 요놈과 요놈 평행하겠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이거 작다가 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잡아놓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갑국의 교역구 소비점이 x 30개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을국의 x 소비량 또한 3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y, x의 총량이 몇 개죠? 60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갑국의 경우는 30개를 소비했고 을국 30개를 소비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60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0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60에 30, 20이 될 것이고요. y가 된다 보시면 작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따가 푸실 3번 선지인가요? 을국의 y제 최대 소비량은 20개보다 작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1번 틀렸죠? 기회비용 갑국이 더 크죠? 그렇죠? 기회비용이 적은 쪽에 비교의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x 3개당 y 1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요 y라는 값은 20보다 작게 될 겁니다. 그렇죠? 20개보다 많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교육 후 x 소비량은 yj 소비량은 을국 각보다 많다고 그랬는데 교육 후 yj 소비량은요. 을국의 경우는 몇 개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갑국이 총 40개를 생산해서 30개를 지가 먹었죠. 그러니까 10개를 소비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국의 경우는 10개가 되고요. 각국은 30개가 되니까 을국이 각보다 많다면 틀렸다가 될 겁니다. 그거 될 것 같고 5번이 정답인데요. 보시면 자, 교육 전과 후 갑국의 X 소비량이 같다면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갑국의 총 생산량이 여기라 보시면 된다가 포인트가 되고요. 교육 후 YG 소비량 교육 전보다 14개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놈의 기울기가 5분의 4잖아요. 20분의 16이 되겠죠. 16이 나올 겁니다. 차이가 얼마죠? 14가 돼요. 그래서 14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 문제 나오는데요. 11번 문제 보시면 일단 얘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환율이 나왔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가히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국의 경우는 현재 공급이 증가했잖아요. 대미 수출 증가 요인이 돼야겠죠. 그렇죠? 수출의 증가에 환율이 증가, 공급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 국민의 미국 여행 증가,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겠죠. 1, 2번 다 틀렸고요. 3번 가의 환율 변화는 갑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 감소 요인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보시면 가의 환율 변화는 환율이 하락했죠. 갑달러가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달러가 하락했다는 말은 갑국 통화의 가치는 올랐고 달러 가치는 떨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을 할 때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환전해서 갚을 때 좀 더 이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 감소 요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3번 정답이고요. 4번 나의 환율 변화는 을국산 원자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가 아니라 감소 요인이 되겠죠. 왜냐면 나는요 올해 달러의 가치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을국 대비.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달러를 바탕으로 을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 감소가 될 것이겠고요. 마지막 5번 가나 환율 변화는 미국 시장에서 을국산 상품과 경쟁하는 갑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 요인이다 그랬죠. 보시면 일단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을국산 상품과 경쟁하는 갑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려면요. 갑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여기서는요. 갑달러가 하락했죠. 그 말인즉슨 갑 가치는 올랐다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을 달러가 올랐죠. 그러니까 을 가치가 떨어졌단 말일 것이거든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알 수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갑국의 가치는 올랐고요. 을국의 가치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을국 상품을 경제하는 갑국산 상품의 경우는 오히려 갑국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팔 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얘도 뭐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고용률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고용률의 상승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1%포인트 상승한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경제 성장률 써보실게요. 그렇죠. 이거 2%였고요. T년의 경우 1% 올랐으니까 포인트 3%가 될 것이겠고요. 4% 될 것이겠고 3%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경제 성장률이고 2%, 3%, 4%, 3% 나오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답은 쉽죠? 답은 쉬운데 나머지 게 좀 어려운데요. 보시면 일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고요. 경제활동 인구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용률은 뭘 나타내는 지표죠? 취업자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취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취업자 수는요. 비경제활동 인구보다 적다라 그랬는데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취업자 수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 고용률이 58%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용률이 58%니까 100이라고 볼게요. 15세 이상 인구를. 그러면 15세를 100이라고 두면은요. 우리가 취업자가 얼마나 나오죠? 58이 나올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실 더하기 B의 경우가 42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이 0이라 하더라도 B가 42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58이니까 얘가 더 크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 그런 쪽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크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실업자 수는 T 플러스 1년이 T보다 많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자, 실업자 수는요. 여러분 보세요. 2번은요. 어차피 실 더하기 취는 고정돼 있거든요. 변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보시면 T 플러스 1년이 T년 대비 고용률이 상승했으니까 그렇죠? 고용률이 상승했으니까 취업자의 수가 증가했을 거거든. 얘가 일정해야 되니까 실업자 수는 감소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T 플러스 1년이 적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3번 실업률은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 높다라고 했는데요. 얘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실 더하기 취분에 실이 곧 뭐가 되는 거죠? 실업률의 정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T 플러스 2년의 경우 T 플러스 1년에 대비해서 얘는 일정한데 얘가 늘었죠. 얘가 줄었죠. 얘가 줄었을 겁니다. 그럼 분모는 일정한데 분자가 줄었으니까 감소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T 플러스 2년이 낮다가 될 겁니다. 네, 좋은 문제고요. 4번이 정답이죠. 너무 쉽죠? T 플러스 3년이 2년보다 크다. 왜죠? 얘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T 플러스 3년의 경우 3% 전년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무엇이? GDP가, 실질 GDP가. 그러니까 얘가 3%니까 4번 정답이고요. 5번의 경우는 GDP 디플레이트를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경제 성장률이 나와 있으니까 얘가 100이잖아요. 기년과 T년이니까 100이 될 것이겠고요. 지금 하얀색 쓴 요놈이 뭐가 되는 거죠? 실질 GD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03이 될 것이겠고요. 얘는 107점 얼마 될 것이겠고 얘는 110점 얼마 될 겁니다. GDP 디플레이트라는 것은 예분의 예거든요.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해보시면 T 플러스 3년이 제일 작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110xx분의 105가 될 것이니까. 얘는 더 크겠죠. 얘는 더 크겠죠. 얘가 더 작겠죠. 제일. 그렇죠? 100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어쨌든 가장 크다는 말 틀렸다가 포인트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였고요. 여기까지가 12번이었고요. 13번 문제 보시면 얘도 뭐 되게 쉽죠?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제 가격의 상승에 따라 수요량과 감소하는 수요량과 증가하는 공급량이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린다라고 치면은요. 얘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 그리신다라고 치면은요. 일단 가격이 4달러일 때 균형원이 40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3달러로 내려가신다라고 친다면 30과 50이 될 것이겠고요. 네, 20개가 나오니까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대칭이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2라 보시면 20이 되고 60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1번 가격이 2달러일 때 수요량은 60개가 될 것이고요. 가격이 6달러일 때 여기죠. 이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공문량 60개다.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정답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판매 수입이 몇 달러죠? 4 곱하기 40이니까 160이 된다는 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4번 최고 가격이 3달러로 설정된다면 이라고 할 것은요. 여기 3달러라 보시면요. 그럼 균형거래 여기가 되겠죠. 네, 30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달러로 설정된다라고 치면은 여기죠. 여기가 되겠죠. 네, 소비자 잉여를 구하라 했는데 소비자 여기가 되겠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5라 그랬으니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0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6이니까 8까지 올라갈 것이거든. 따라오세요. 대칭이니까 문제가. 요 놈을 바탕으로 모든 게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건 여기서 0만큼 4만큼 내려가고 4만큼 올라간다 되니까 4가 될 것입니다. 3 곱하기 30이 될 것이겠고 나누기 2 하시면 45달러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까지 되세요? 네, 그래서 3 곱하기 30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답이나 소리가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었고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 해외 생산물에 대한 지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한번 풀어보시면 2021년에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에 대한 국내 생산물에 대한 지출과 해외 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일단 2021년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 소비 지출이 70대 30이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나누신다라고 치면은 70원과 30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퍼센트가 아니라 이제 억 달러를 이제 우리가 달러로 교환하신다라고 친다면 100달러니까 70억 달러와 30억 달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는 억 달러거든요. 그럼 투자 지출 60이니까요. 50, 50이니까 30, 3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50이니까요. 80, 20이니까 40과 1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 남아있는 요 놈이 있죠. 이거 뭐가 되는 거죠? 해외 생산물에 대한 지출이잖아요. 얘가 바로 무엇과 일치하죠? 바로 수입과 일치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해외 생산물에 대한 지출이 바로 수입이라는 거. 제 개념 강의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개념 강의 때 제가 CD, ID, GD, X 곱하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요놈이라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이게 수입이라는 거. 어쨌든 70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순수출이 40이니까 우리가 수출액은 110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수출액이 110인데 같다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110이 나오거든요. 순출이 50이니까 수입은 60이 나올 거예요. 정답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라 보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요 놈을 더한 놈의 수입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개념하게 도 했거든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2021년도 해외 생산물의 소비 지출액이 해외 생산물에 대한 투자 지출보다 많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2021년 해외 생산물에 대한 소비 지출은 30이 되고요. 투자 지출 30이 됩니다. 같다가 될 것이고요. 2번은 방금 풀었고요. 3번 2022년 투자 지출 증가율은요. 60에서 70으로 올랐죠. 6분의 1 될 것이고요. 순수 4분의 1 될 겁니다. 얘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명목 GDP에서 소비 지출 차지하는 비율은 이라고 그랬는데요. 보시면 명목 GDP를 다 더하시면 되죠. 얘를. 그렇죠? 다 더하시면요. 일단 얘를 다 더하시면은 250 나오고요. 얘를 다 더하시면은 300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소비 지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했는데 250분의 100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300분의 120이라는 숫자가 누가 더 크냐는 묻는 말과 동일할 겁니다. 근데 계산해 보시면 계산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얘는 40%고 40% 나오거든요. 물론 분수의 계산을 풀어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너무 숫자 간단할 것이기 때문에 40%로 바로 풀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40% 갖다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
자, GDP 디플레이트 150이라면 이랬거든요. 실질 GDP는 2022년이 2021년보다 크다라 그랬거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2022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150이라 했거든요. 그럼 2022년도에 실지와 명지를 구하시면 되는데 일단 명지가 30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0이 나오는데 얘가 150이라 그랬으니까요. 실지는 200이 나올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2022년도에 실지는 200이 나오고요. 2021년도의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지와 명지가 일치하죠. 그렇죠? 지진년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250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틀렸다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1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얘는요,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국제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10달러만큼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되겠죠. 그럼 30에 부과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T 플러스 1기가 될 것이겠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와 나를 나누라 그랬는데요. 가의 경우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0달러의 보조금 지급이라 했으니까 10달러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린다라고 치면은요. 110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린다가 일단 가가 될 것이고요. 나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아래 내리시면 됩니다. 10만큼 내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건부터 알아볼게요. 수입량의 경우 T 플러스 1시기랑 T시기를 구분하라 그랬는데요. T시기의 경우 여기가 20이죠. 여기가 80이죠. 60이 나올 것이겠고요. T기의 경우는 여기가 30이고 70이 나오니까 4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만 개 많다가 아니라 20만 개가 T기가 더 많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국내 생산량은요. T 플러스 1시기의 경우는 얼마죠? 여기가 될 것이겠고 T시기에 여기가 될 것이겠고요. T 플러스 1시기 여기가 될 겁니다. 네, 30만 개니까 10만 개 많다가 되겠죠. T 플러스 1시기의 경우가. 그렇죠? 3번 소비자잉여의 경우는 보세요. 자, 가를 시행할 경우라 그랬으니까 그때 소비자잉여를 구하신다라고 치면은요. 여러분들 일단 T 플러스 1시기부터 볼게요. T 플러스 1시기의 소비자잉여야 될 겁니다. 이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T 플러스 1시기가 되는데 T 플러스 2시기에 가의 행동을 하시게 된다면 이해야 될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자잉여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바로 요 면적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주시면 그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는 10이죠? 여기서부터 높이가 얼마죠? 70이죠? 네, 그래서 10 곱하기 70 하신 다음에 요 삼각형의 면적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0이 나오고요. 여기 700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750이다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번은요. 보조금 총액은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4번이 정답인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총액이라는 것은 거래량에다가 뭘 곱하신 거죠? 보조금 단위당 보조금 곱한 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보시면 T 플러스 1기의 경우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은요. 거래량이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됩니다. 80이 돼요. 왜죠? 국제 가격과 수요량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요 가의 경우가 알 수 있듯이 거래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와 나의 경우가 만나는 점이라 보신다라고 친다면 이어야 될 것이겠거든요. 4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는 10달러로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40과 80이 몇 배 차이가 난다? 2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에다가 거래량 곱한 거거든요. 근데 그 거래량이 바로 무엇이다? 이 움직였을 때 이 T 플러스 1기에 있는 국제 가격과 만나는 점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번 관세 수입은요. 이거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관세 수입은요. 우리가 일단 원래는 어디였죠? 팁 가를 시행할 경우라 보신다면 여기에서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나를 시행한다라고 친다면 그때 관세 수입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 사각형이 두 개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200달러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100달러가 아니라.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간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최대 지불 용의가 1등, 최소 요금은 1등, 2등, 2등, 3등, 3등, 4등, 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8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450원의 가격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8개의 거래량이 나온다가 포인트가 되고요. 니은번 병의 X제 소비량은 2개라 그랬는데 맞죠? 2개가 나오고요. 동그라미 2개 쳤으니까. 3번 X제 시장의 소비량이 450원이라 했는데요. 일단 틀렸죠. 왜냐면 X제 시장의 소비량에는요. 보시면 현재 450의 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얼마가 나오죠? 150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가 나오죠? 450, 100 나오고요. 여기서 얼마가 나오죠? 10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50 나오고 50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 시장의 소비자 잉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50보다 큰 놈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얘를 다 더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까지 되세요? 그래서 X제 시장의 소비자 잉여의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450보다 큰 숫자를 다 더해주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번 A의 생산자 잉여는 B의 생산자 잉여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생산자의 경우는 A의 경우는 요거 보시면 되겠죠. 450보다 작은 놈이니까 여기가 150이 나오고요. 여기는 100이 나오고 50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A의 생산자가 될 것이겠고요. B의 A는 여기죠. 죄송합니다. A는 100이 될 것이겠고 여기 0이 될 것이겠죠. 여기는 0이 되고 50이 되고 네, 지금 거꾸로 썼네요. 맞죠? 네, 450, 50, 150, 150 그렇죠? 네, 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 시장의 생산자 잉여는 얼마가 되냐면 얘를 다 더하면 되겠죠. B의 경우 요놈이 될 겁니다. 네, A가 더 크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래 보시면 나는 게 포인트를 될 것이겠고요. (17번도) 쉽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투자 원금이 발생을 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원한다면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는 A씨보다 B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자 수익이 못 얻죠. 유일하게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주식이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다음 쉽게 바꾸는 것을 중시한다라고 친다면 C의 경우 예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경우가 자동적으로 채권이 되겠죠. 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채권의 만기가 있죠. 틀렸고요. 2번 발행 주체의 자본을 증가시킨다가 될 것이겠고요. 3번이 예금은 우리가 배당 수익이 아니라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A와 달리 B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A는요.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죠. B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 마지막 5번이 정답이겠네요. B와 달리 C는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이 5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번의 경우는 총수 총공급이죠.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총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1번이라고 될 것 같고요. 정답이네요. 네, 그 다음 2번. 정부 지출의 감소는 니은의 요인이라 했는데 정부 지출의 감소는 오히려 총수요를 좌측으로시켜서 리을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상의 경우 또한 리을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리을은 총 공급 변동만 나타난다 했는데 리을의 경우는 총수요 변동만 나타낼 것이겠고요. 마지막 5번의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동일한 말로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은 바로 기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자, 자영업을 통해 사업소득이죠. 얘가 450만 원이고요. 소비가 4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소득과 지출의 총액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사업소득이 30%를 차지하는데요. 이 30%가 얼마냐면 450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각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시면요. 우리 얘를 비례식 태우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30에 450이잖아요. 그렇죠? 10%에 얼마죠? 150이죠? 전체는 1500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출 구성도요.
소비가 요 놈이잖아요. 75%, 45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75%가 450이니까요. 75를 얘가 25% 남았잖아요. 그렇죠? 75%가 450이니까 3 나누시면 150 나오죠. 그럼 얘가 150 나오거든요. 600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치면은요. 1번 이자 소득이 포함된 항목의 소득은 22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자 소득이 포함되는 건 재산 소득이죠. 1,500의 5%니까 75만 원 나올 것이고요. 2번 복권 당첨금은 1,500에 15니까 225만 원 나올 것이고요. 3번 소비에 대한 생활용품비의 비율은 이라고 했으니까요. 소비가 얼마죠? 여기서 75%죠. 그렇죠? 여기 중에서 생활용품비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75에다가 물론 숫자가 그러니까 비율이 아니라 액수로 쓰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비율로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75% 중에서 얼마 차지하고 있죠? 바로 30% 차지하고 있죠. 네, 이게 40%냐고 물었으니까요. 나눠보시면 얘가 5분의 2 나오거든요. 네, 40% 나오고 상당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월급 포함된 항목의 소득은 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얼마가 되죠? 근로가 되겠죠. 얘가 될 것이니까 750 나올 것이고요. 생활용품비와 자녀 교육비의 합 50% 나오죠. 네, 300이 나올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1500과 600을 누구보다 빠르게 잡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될 것 같고, 마지막 5번의 경우는요. 처분간 소득은요. 얘가 150이잖아요. 비소비 지출이. 여기서 빼시면 1350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였고요. 대망 20번인데요. 20번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문제지 했었는데 일단 요거 잘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보시면 갑국과 을국 그리고 갑국과 병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갑국이 있는데요. 을국과 병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을국과 병국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갑국이 준 걸 을국이 받고요. 갑국이 준 걸 병국이 받는다. 이게 반대가 될 겁니다.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을과 병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갑에서만 을, 병이 각각에 대해서 주고받는다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일단은요. 자, 보세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난다 쳤을 때 갑국이 준 것만큼 을국이 받죠. 그리고 병국도 받죠. 반대로 을국과 병국이 준 것만큼 갑국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더하시면 제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 나오거든요. 얘도요. 제로. 얘도요. 20이 나가겠죠. 제로가 나올 겁니다. 여긴 두 개가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일단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우리가 1번으로서 20이라는 걸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잡았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수취액이 나오니까요. 얘가 지금 수취액이잖아요. 얘가 지금 지급액이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수치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자, 250에다가 150을 빼야 100 나오겠죠. 250이 수치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얘는 80이 될 것이고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이냐면 80 빼기 70이 10 나온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역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는 20 나오고요. 10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얘를 계산하시면 50과 30과 10이 나올 것이고요. 얘는 모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이 나오는데 얘는 100 얼마가 나오니 100이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얘네 둘의 정보가 안 나왔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잡느냐가 될 것인데 잘 보세요. 어떻게 잡냐면 자 일단 2번 자 보세요. 이 잡았죠. 얘는 1번. 여러분들이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갑국이 준 거가 을병이 받을 것이겠고요. 을병이 준 거를 갑이 받을 것이겠거든요. 그러면 갑국이 얼마를 줬죠, 지금? 80을 줬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갑국이 80을 받았으니까 을국의 경우는 50을 줬죠. 그렇죠? 그러면 병국이 얼마를 줘야 갑국이 80을 받은 거죠? 30을 줘야 80을 받은 게 될 겁니다. 그래서 30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일한 논리로 얘가요. 20 받았죠? 그러니까 을국은 20을 줬죠? 그러니까 20을 받았는데 20을 줬다? 얘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소리가 됩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얘가요
80을 줬는데, 그렇죠? 80 받았는데 50과 30을 줘야지만 80 받을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을 받았는데 20과 0을 줘야지만 20을 받은 게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일단 얘를요, 잘 보세요. 10이잖아요. 이게 구할 수가 있죠. 40과 0, 20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다 잡았는데 뭐가 못 잡았냐면 요거 못 잡았거든요.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잡아볼 건데, 잘 보시면 일단은, 자 보세요. 일단은 이전 소득수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동일한 논리로 수취액이 10이죠. 근데 을국의 지급액은 제로입니다. 그럼 병이 얼마를 줬어야 되죠? 10을 줬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10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10을 줬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10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럼 얘가 10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여기 수취액이 얼마가 되느냐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수취액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가 되는데, 일단은 보시면 얘가요 0이죠. 그러면 잘 보시면은 현재 얘가 10만큼을 받았는데 0과 10을 준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 0만큼을 준 거죠. 그렇죠. 0을 준 거니까 아무것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준 거니까 을국도 제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국이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얘네들이 받은 값은 둘 다 제로제로가 될 거예요. 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제로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가 더 빼시면 마이너스 10 나오고요. 0이 나올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갑국이 준 거를 을국이 받았다. 얘가 반대가 된다는 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1번 상품 거래액은 얼마죠? 둘이 더하시면 되죠. 수취액과 지급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거래액이라는 말은 더한 값이에요. 400이 될 것이고요. 2번 경상수지는 을국에 얼마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통화량 감소이 될 것이고요. 3번 병국은 해외 무상 원조금이 포함된 항목이 10억 달러 흑자가 되는데, 병국의 경우 이전 소득 수지를 보시면 되겠죠. 10억 달러 적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갑과 병의 해외 투자에 대한 배당 수익 포함된 항목의 수치가 같다라는데요. 갑국과 병국의 해외 투자에 대한 배당 수익, 본원이죠. 본원에 무엇이 소득 수치액이 같냐고 물었으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20이고요. 얘도 20이 나오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다란 말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고요. 아니면 5번 병국은 을국보다 해외 지시생 사용료 서비스죠. 서비스 수지의 수취액이 10억 달러 적다라 했는데, 보시면 병국의 해외 서비스 수지는요, 병국의 경우는 서비스 수지의 수취액이 얼마나 40이 될 것이고요. 을국의 경우는 30이 될 것이니까 10억 달러 적다가 아니라 많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굉장히 잘 낸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갑을병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나왔으면 문제를 못 풀게 될 건데, 갑국과 을국, 갑국과 병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을 바탕으로 여기 잡아주신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까지였습니다. 네,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6월 평가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